그래도 우리가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형님이 나를 밀어낼 수 있는 거죠? 저는 형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최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신여진의 휠체어를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명진만 신여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여진도 최명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결말에서 신여진이 어떻게 최명지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는지 통쾌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최명진은 높은 계단이 있는 곳으로 신여진의 휠체어를 몰고 갔고 그 계단에서 신여진을 밀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최명진은 높은 계단에 다다르자 신여진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했습니다. 형님, 인생이 참 허무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봤자 이렇게 한 방에 끝날 것을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이제 잘 가시고 다음에는 좋은 세상에서 봐요. 최명진은 비열한 미소를 보이며 신여진의 눈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최명지가 휠체어 손잡이를 조심스레 놓으려는 찰나 갑자기 휠체어에 앉아있던 신여진이 번쩍 몸을 일으켜 섰습니다. 그 순간 계단 끝자락에서 스산한 긴장감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최명진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굳었고 신여진은 조용히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최명지, 너는 정말로 내가 기억을 잃었다고 믿은 거니? 그 말에 최명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신여진은 더 이상 기억을 잃고 고통받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냉철하고 당당했던 혜성그룹의 회장이었고 지금 이 순간 복수를 완성할 준비를 마친 여자였습니다. 사실 신여진은 기억을 잃은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의 서막은 며칠 전 깊은 밤 병실 안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회장의 침대 옆에 서 있던 장비서는 은은한 조명을 등진 채 손에 메모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비서, 내 말 잘 들어요. 지금부터 말하는 건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안 돼요. 장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어떤 일이든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신여진은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몸을 돌려 장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곧 기억을 잃은 척 연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연기를 믿게 할 사람은 단 한 명뿐이야. 최명지. 그녀가 어떤 짓을 벌일지 지켜보는 거예요. 장비서는 놀란 눈으로 신여진을 바라보았지만 곧 침착하게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그 연기 중에도 저와만은 계속 소통하시겠습니까?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당신만은 나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 당신은 병실 밖에서도 계속 최명지의 동태를 살피고 병실에 올 때마다 그녀의 물건에 도청기나 녹음기를 설치해야 해. 최명지가 조영사와 연락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 증거를 확보하면 드디어 끝장을 낼 수 있어. 장비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회장님이 연기를 이어가시는 동안 저는 밖에서 진실을 모조리 모아오겠습니다. 최명지의 공범인 조영사는 이미 수배 중인 인물이었고 법망을 피해 여러 도시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장비서는 혜성그룹 정보팀의 내부 라인을 통해 조영사와 연관된 오래된 통화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했고 이름을 바꿔가며 생활해온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영사의 위치를 완벽하게 특정한 장비서는 곧바로 행동 개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장비서는 조영사의 출국 시점을 파악하고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인파는 유독 많았고 각국 언어가 오가는 소란한 분위기 속에서 장비서는 조영사의 얼굴을 수없이 되뇌며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보안 검색대 앞 한 남자가 큰 선글라스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체크인을 시도하고 있었고 장비서는 그를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바로 그가 조영사라는 사실을. 장비서는 망설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영사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조영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장비서의 눈빛과 낯선 기운을 감지하자 반사적으로 몇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누구야? 경찰이야? 기자야? 장비서는 미소도 없이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여진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그 말을 들은 조영사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고 손에 들고 있던 여권을 꾹 움켜쥔 채 몸을 돌려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비서는 재빠르게 그의 앞을 막아서며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도망치면 당신은 국제선 보안요원에 의해 체포됩니다. 하지만 만약 협조하신다면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실 수도 있어요. 조영사는 갈등에 빠진 얼굴로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는 그의 모습에서 초조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회장님이 기회를 준다고요? 난 더 이상 믿을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장비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숨겨온 증거들 모두 넘기세요. 유진 씨 사건의 영상, 최명지와의 통화 녹음까지 전부요. 조영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을 뒤졌고 노란색 USB 하나와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주면 나 정말 살 수 있나요? 장비서는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이 아니라 회장님의 몫입니다. 그 순간 장비서는 손목에 찬 무전기로 짧게 신호를 보냈고 몇 초 뒤 공항 보안 요원들이 조영사에게 다가와 조용히 그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뭐야, 약속했잖아. 돈 준다며. 날 살려준다며. 조영사는 당황하며 소리쳤고 장비서는 그런 그를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진실로 가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조영사는 체포되었고 장비서는 조영사가 남긴 증거를 손에 쥔 채 조용히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고 눈빛은 오직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명지의 몰락을 향해. 며칠 후 신여진은 휠체어에서 혼자 외로운 척하며 병원 정원 뒤편 외부로 이어진 계단이 있는 외진 산책로로 최명지를 유인했습니다. 최명지는 신여진의 휠체어를 밀며 계단 앞까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명지는 손잡이를 꼭 잡고 마지막 힘을 모으려는 듯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그 순간 신여진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굳은 다리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날리는 가운데 신여진은 마치 오랜 시간 무게를 이겨내며 기다렸다는 듯 똑바로 섰고 최명진은 그 모습을 보고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형님? 아니, 뭐야, 어떻게. 신여진은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최명지, 내가 진짜로 기억을 잃었을 거라고 생각했니? 최명진은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여진은 곧장 그녀 앞으로 다가서며 오랜 고통과 복수의 감정을 담아 힘주어 그녀의 양 어깨를 밀쳤습니다. 이건 유진이의 복수를 위해서야. 그 짧은 한마디와 함께 최명진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긴 계단을 따라 그녀의 몸이 무겁게 굴러떨어졌습니다. 옷자락이 허공을 갈랐고 몸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충격음이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그 소리는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고 마지막에 내려앉은 그녀의 몸은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계단 위에 서 있는 신여진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고 복수를 끝낸 자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계단 아래에 쓰러진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했을 땐 이미 그녀는 의식이 없었고 응급차로 이송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옮겨졌습니다. 담당인은 침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환자는 혼수 상태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아마도 평생을 병상에서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윤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고 신여진은 창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신여진은 확보한 증거자료를 들고 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조 형사의 증언과 함께 윤세영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공모하여 구하나를 모함한 정황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윤세영은 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윤세영은 한때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초췌한 얼굴로 증인석에 선 신여진을 바라봤습니다. 신여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재판 결과 윤세영은 실형 30년을 선고받았고 구치소에 수감되며 그녀의 이름은 모든 언론에서 추락해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신여진은 병실 안에 조용히 앉아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드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구하나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신여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왔구나, 구하나 씨. 구하나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고 신여진은 천천히 손을 뻗어 구하나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구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총이를 통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연을 얻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부드럽게 맞닿았고 방 안에는 봄 햇살처럼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복수도 죄도 용서도 모두 내려놓고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신여진은 병실 복도의 비서실장과 법무팀장을 불러 조용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나는 모든 경영에서 물러납니다. 그녀의 선언은 짧았지만 강력했습니다. 법무팀장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고 장비서는 조용히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 어떤 힘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져야 할 건 오직 조용한 삶과 뒤늦게나마 속죄할 기회뿐이에요. 그녀는 도장을 손에 들고 조심스레 사직서에 꾹 눌러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오후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되었고 뉴스 헤드라인엔 이렇게 떴습니다. 신여진 회장 은퇴 선언.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확고히 무대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신여진은 윤성호와 함께 병원을 떠나 시골 외곽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도 권력자도 아닌 한 사람의 어머니로 조용히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구하나는 황진고와 결혼하고 은총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명작 드라마의 훌륭한 결말을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